900만 평의 거대한 구획 정리 사업. 본격적인 강남 개발의 신호탄은 67년 4월에 터졌다. 대선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당시, 박정희가 선거 공약으로 공표한 경부 고속도로 때문이었다. 산업국가에서 도로의 혁명 없이는 산업혁명을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당선되면 경부 고속도로를 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곧바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때 가장 먼저 공사에 착공한 도로는 서울 인천 간의 경인고속도로와 서울 수원 간의 경수고속도로였다. 특히 경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박정희는 이 두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통해 경부고속이라는 대형 건설을 위한 경험치를 미리 쌓고자 했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 비용이었다. 경부고속도로 사업은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대뽀로 추진한 면이 있어서 사업 자금 마련에 항상 애를 먹고 있었지. 그런데 당시 서울시는 여의도 개발로 재정이 바닥나 있었다. 때문에 67년 초부터 시작한 제3한강교 건설도 지지부진하고 있었건만 또 무슨 수로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구간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나 여의도 개발의 제3한강교 건설로 돈이 쪼들리는데? 고속도로 건설까지 해야 된다니 토지 보상은 또 무슨 돈으로 해야 돼? 이때 서울시가 생각해낸 것은 구획 정리 사업이었다. 각하,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데 영동 땅을 토지 정리 지구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도록 해. 때문에 67년부터 강남 일대 900만 평이 거대한 구획 정리 대상으로 지정되게 된다. 토지 구획 정리란 이런 것이다. 먼저 땅 주인이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나라에 바친다. 땅을 달라고요? 대신 정부가 땅을 개발해서 땅값을 올려주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아님. 그래도 농사지을 땅이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런 것까지 모두 커버될 수 있게 땅값이 팍팍 오르게 해줄 테니 걱정 말라는. 그렇게 공공용지를 받은 정부는 그 땅에 각종 공공시설을 건설해 땅값을 높이고 도로 깔고 다리 놓고 관공서 학교 짓고 공원도 짓고 시장도 만들고, 그리고 남은 땅을 채비지로 소유하고 있다가 채비지는 개발비용 충당을 위한 판매용 토지를 말한다. 나중에 채비지를 팔아서 개발비용에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오, 이러면 모든 비용이 공짜네. 완전 짱. 채비지 가격을 올려라. 이러한 정부 주도형 개발 사업의 효과는 대단했다. 제3한강교가 뚫렸다는 소식에 강남의 말죽거리 땅은 한남대교가 준공되기 이전 강남에서 배를 타고 강북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1년 사이에 평당 200원짜리 땅이 3,000원으로 뛴 것이다. 1년 만에 15배. 이것이 바로 말죽거리의 신화지. 역시 정부가 사업을 하면 확실히 다르구만. 때문에 나중에 농민들은 자기 땅의 70%를 공공용지로 내어줄 만큼 스스로 적극성을 띠게 되었고, 덕분에 정부는 당초 4분의 1 정도로 봤던 채비지의 비중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정부가 개발만 해주겠다면 땅값이 10배, 20배로 뛰는데 까지 70, 80%를 내줘도 손해는 아니지. 그런 이유로 강남 땅의 상당수가 정부 소유지로 변해버렸으니 스리슬쩍 당국은 땅 투기를 통해 정치 자금을 만들어봐야겠다는 엉뚱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거 완전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였네. 땅값 올리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뭐.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설레발 몇 번 치면 땅값이 알아서 펑펑 뛰어오르고
그런 생각이 미치자 서울시는 택지를 5군데 띄엄띄엄 선정해서 주택단지를 만들어 분양을 시작했고, 매주 시민들을 단체로 버스에 태우고 다니면서 현장을 시찰하게 하는 등 땅 장사에 매진하게 된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인이나 친지에게 땅을 팔러 다녀야 했고, 채비지를 많이 팔수록 유능한 과장으로 인정했을 정도였다. 이번에 영동지구에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네. 땅만 사두면 몇 년 있으면 그냥 부자가 되는 거임. 하지만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다. 다리 뚫리고 도로가 닦인다는 건 알겠는데, 그 깡촌 동네를 어느 세월에 개발하겠다는 거임? 허허 벌판에 주택 몇 채 만들어놨다고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주변에 관공서나 편의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때문에 개발의 진척은 예상외로 더딜 수밖에 없었으니 70년대 초 청남동의 모습이다. 결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유인책을 발표하게 된다. 앞으로 서울의 중심지를 영동지구로 옮기겠음. 서울시청도 그쪽으로 가고 각종 관공서도 그쪽으로 옮기겠음. 또 영동에 땅을 사고 건물을 사들이면 취득세도 면제해주겠다는, 이렇게 말이다. 땅 투기에 미친 정부, 강북 억제책, 파락군의 탄생. 반면에 강북에는 각종 억제 정책이 동원됐다. 시설 금지 구역이 설정되었고 유흥업소의 신축과 허가가 전면 금지된 것이다. 앞으로 강북에는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 캬바레나 유흥업소를 만들고 싶으면 강남으로 가라는. 이런 강북 억제책이 70년도에 만들어져 82년 초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70년대 중반에는 지하철 2호선의 노선 결정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원래 60년대에 구상한 2호선 노선은 강북 중심의 일자형 노선이었으나 강남을 개발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변경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된 2호선의 모습이다. 붉은 선으로 나타나 있다. 왜 순환선의 절반이 강남을 통과하는 거임? 그러게 서울 인구의 80% 이상이 강북에 살고 있는데 이게 시장 원리에 맞는 거임?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은 학교 이전이었다. 강북에 너무 명문고들이 몰려있어 몇몇 학교들은 강남으로 옮기라는, 때문에 도심에 있던 전통의 명문고들이 대거 강남으로 떠나야 했으니 강남에는 신흥 명문학군이라는 소위 파락군이 형성되게 된다. 아, 나 땅값 올려보겠다고 너무들 하는구만. 이런 특혜 개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강병기 전 국토계획학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도시개발 계획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땅 장사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게 되면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